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구촌 정상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고 누가 가장 연봉이 많을까요? 연봉킹 자리를 차지한 정상은 모범적인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센융 총리 161만 달러, 우리 돈 18억 7천만 원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봉킹에 올랐습니다. 4억 6천만 원을 받는 4위의 트럼프 대통령 연봉의 4배. 트럼프는 연봉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어떨까?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싱가포르 리생융 총리가 이처럼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이유는 바로 독특한 급여 체계 덕분. 일하는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꿈꾸며 지난 1994년 총리의 급여가 은행원, 변호사 등 8개 전문직 평균 급여의 3분의 2가 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간 경제 성장률이 8% 이상 오르면 연봉의 4개월치를 보너스로 받는 성과급도 싱가포르 총리가 연봉킹 자리에 오르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밥값을 했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밥값하는 정부, 밥값하는 국가 지도자, 많은 걸 시사하는 세계 국가 수장들의 연봉순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대변인, 아니 이렇게 밥값하는 총리나 대통령이 밥값하고 경제 성장률 8% 이상으로 빵빵 띄우면 연봉 이렇게 주는 거 안 아깝죠? 연봉 이렇게 줘도 되고 성과급 빵빵 주고,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임직원들한테 성과급 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제 성장률에 연동해서 성과급 주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 연봉도 좀 깎아서 우리나라 대통령 월급은 사실은 그 공무원 급여 체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조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주고 또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싱가포르처럼 성과급, 경제 성장률과 성과급과 연관시키는 거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회의원 월급을 성과급으로 한다 그러면 왠지 제가 많이 받을 것도 같다는. 일 열심히 하니까. 약간 자만심인가요? 일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저는 20위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위 바깥이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봉 체계가 그렇다. 이 말씀이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실수령액은 한 9,500 정도가 되는데 많죠. 우리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많이 받기는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된다고 그러면 많다고 생각 안 하실 텐데, 요즘 같은 국회 모습이면 아까워요. 쉽지 않죠. 앞으로 열심히 잘 노력해서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월급 좀 올려줘라. 왜 안 되는데, 옆에서 박정환 대변인 안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국회의원 찍히는 월급이 1억 4천 정도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거둘 수 있는 후원금이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씩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 연봉은 4억 4천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오해이신 게요. 아니,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는데 국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후원금을 걷잖아요. 그 후원금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자료도 못 써요. 사적으로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다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누구와 간담회를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일부 그 국회의원 하시면 겸직하시는 장관들 보니까 간담회 이상한 데 쓰시고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자꾸 의심하시는 게 텔레비전 통해서 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연봉에 대한 얘기로 저걸 마무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이 미국의 대통령 연봉에 그 책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1인 GDP에서 곱하기 7을 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이거든요. 우리나라 1인 GDP 곱하기 7배를 하면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 미국은 1위고요. 국민생활 수준은 세계 현재 45위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을 안 받고 있죠. 박용진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 워낙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존경받는 여러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 특히나 우루과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빠져 있는 대통령들도 있는데
터키의 술탄이라고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봉이 646억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대통령들도 있는데 재정 상태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다 제외를 시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외가 됐을 텐데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그에 준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좀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서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얘기들처럼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많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강하게 감봉 처리해야 되는데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꼭 지키지 않는 법이 있는데 매년 예산 통과되는 시점 법이 정한 기회에 꼭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이 정한 기회에 넘기게 되면 국회의원 연봉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현안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국회에서 기물 파손. 그럼 이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인을 촉발시켰던 국회의원이 주머니에서 나가게 만들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대통령에 대한 연봉을 보면서 가장 각성해야 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의문의 2패를 제가 의문의 2패를 박영정 의원이 당했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